안녕하세요. 썰처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썰처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30대 여자입니다. 늦었다면 늦은 나이에 남편을 만나 연애 6개월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의 부모님은 두 분 다 공무원을 하시다 정년퇴직하셨고 누구보다 정직하게 살아오신 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의 언니인 시이모님은 시부모님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의 사람이었습니다. 퇴직 후 어머님과 아버님이 자그마한 사업을 하실 때도 이모님은 누구보다 앞장서서 알아봐 주셨고 무당까지 불러서 굿도했습니다.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생각했지만 이모님의 믿음은 절실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족들 중에 누구 하나 그만하라고 하지 않아 이상했습니다. 남편에게 가족들이 이모님 말에 의지하냐고 물어보니 과거 이모님도 믿지 않았으나 예전에 원인 모를 불치병에 걸렸다고 했습니다. 평소 친한 친구가 용하다는 점집에 따라갔다가 어디가 아픈지를 알아내서 살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니 이모님의 마음이 이해는 가긴 했습니다. 별 생각 없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신앙에 대해서 저에게까지 강요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부부가 결혼하고 아이가 안 생기는 걸 걱정이 되었다면서 점집에서 받아온 부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베개 밑에 넣고 자면 금세 아이가 생길 거라고 이야기하셨고 평소 무속신앙을 믿지 않는 저이지만 도와주시는 모습에 처음에는 감사하여 알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도가 점차 지나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어머님과 이모님께서 집으로 찾아와 같이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모님은 우리 둘의 잠자는 횟수와 날짜라며 이날에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한 마음보다는 저는 불쾌하여 표현했습니다. 옆에 계시던 어머님은 아이가 안 생겨 걱정이긴 하니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고 믿어야 본전이니 한번 해보자고 저를 설득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남편은 어른들이 저렇게 바라시니까 우리도 한번 노력은 해보자고 어머님과 똑같은 말만 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용인지 병원을 다니는 게 낫지 않겠냐고 말하니 병원에 대한 신뢰가 없으셔서 더 그런 것 같다고 남편은 이야기했습니다. 내키지는 않았지만 알려주신 날짜에 관계를 가졌고 6개월 뒤에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이모님은 거봐라, 내 말 들으니까 생기지 않냐? 하면서 우습게 하셨고 정말 그 신앙 때문인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아이가 3살이 되던 쯤 저는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이는 어머님께서 보살펴준다고 해서 퇴근하면 데려오곤 했습니다. 아이의 적응이 힘들까봐 걱정했지만 어머님의 지극정성으로 아이는 잘 적응했고 늘 어머님께 감사했습니다. 주말에 아이와 놀아주는데 아이가 이상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속이 아프다고 할머니한테 이야기하니 이모 할머니가 한복 입은 아줌마한테 데려갔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듣자마자 저는 너무 놀라고 화가 났습니다. 아이를 어떻게 점집에 데려갈 생각을 하나 했고 바로 이모님께 연락드렸습니다. 이모님은 너도 알다시피 거기 용하잖니. 괜히 병원 가서 이유도 모르느니 제대로 알면 좋잖아. 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습니다. 불쾌하실 수도 있어. 아이를 그래도 데려가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이가 아프면 저한테 그냥 바로 연락을 주세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모님은 너는 참 나빴다. 솔직히 너네 아이 생긴 것도 내 덕이고 아이 잘 되라고 데려간 거지. 말을 해도 그렇게 하니 서운하다 해. 하며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물론 우리 가족을 챙기고 하시는 건 너무 고마우나 무속신앙에 맹신하시는 모습은 그렇게 좋아 보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무속신앙을 믿거나 종교에 대해서는 관여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이건 아니다 싶어 오늘 있었던 이야기에 대해서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남편도 이모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며 자기도 어머님과 이모님께 조심해달라고 이야기하겠다고 했습니다. 며칠 뒤 아이를 저녁에 데려오는데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 바로 응급실로 데려갔고 어머님께 아이가 왜 이러는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어머님은 점심까지 잘 먹고 자고 일어났는데 이렇게 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알러지로 인한 증상으로 보여진다고 말했고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아이가 잠에서 깨어나 물어보니 이모 할머니가 노란색 주스를 줬는데 진짜 맛이 없었어 라고 말했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에 어머님께 이모님이 오셨는지 물었고 별다른 이야기 없었냐고 했습니다. 어머님은 점심을 차릴 때 이모 할머니가 잠깐 봐줬다고 했습니다. 저는 바로 이모님께 연락드린 후 아이의 상태에 대해 말했습니다. 이모님은 자기랑은 관련 없다고 말씀하셨고 아이가 말한 주스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비밀이라니까
애가 고세를 못 참고 이야기를 했구만. 이라며 이모님은 작게 혼잣말처럼 말씀하셨지만 똑똑히 들렸습니다. 그때도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걸 믿는 건 자유니까 저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몇 번째예요. 지금 애 온몸에 두드러기 생겨서 응급실 왔어요.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소리치며 말한 뒤 찾아뵌다고 말씀드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 퇴근 시간에 맞춰 아이는 친정엄마한테 맡기고 남편과 함께 시이모님이 계신 시댁으로 찾아갔습니다. 남편도 화가 났는지 이모 이건 아니지. 아이한테까지 강요하는 건 하지 말아줘. 집사람도 몇 번 얘기했잖아. 라며 말하니 이모님은 내가 너네 잘못되라고 하겠니? 다 잘되라고 하는 거지? 너네는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주니? 라며 적반하장이었습니다. 옆에 계시던 어머님은 다 내 잘못이다. 내가 잘 봤어야 하는데 라며 울먹이셨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말이 안 통하는 이모님인 걸 알기에 저는 그 자리에서 얘기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더 이상 제 아이에게 위협을 주시는 이모님이랑은 못 뵐 것 같아요. 이해해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모님은 너는 진짜 사람 마음을 몰라주는구나. 내가 너네 아이 망치기라도 한다는 소리야 뭐야. 내가 언제 위협을 줬어? 이모님께서 아까 주신 음료 때문에 애 온몸에 두드러기 났어요. 그거로도 부족하세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건 내가 미안한데 그게 다 좋아지기 전이라서 그런 거래. 너는 알지도 못하면서 괜히 그러니. 라며 잘못은 인정하지 않는 이모님의 태도에 정이 떨어졌습니다. 됐고요. 저는 더 이상 이모님 안 볼 거예요. 이모님이 시댁에 와 계시면 전 시댁도 안 올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어머님. 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이모님과는 연을 끊었습니다. 간간히 소식을 들어보니 무속신앙에 미쳐 집을 담보 잡아 대출받아서 무당에게 바쳤지만 무당이 그 돈을 들고 날라 집안이 쫄딱 망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모는 그것도 다 하늘의 뜻이라며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용하다는 다른 무당을 찾아다녀 시이모부님도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 뒤 이모님과는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도박에 미친 사람은 많이 봤지만 무당에 미쳐 가정까지 버리고 자기 삶을 잃은 이모님을 보니 정말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생각 들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설처녀에게 큰 힘이 됩니다.